네, 코로나19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코로나19 확산이 좀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이 대응에 총력을 쏟는 모양이에요.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해서요. 네. 임상 치료 경험을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방역망이 허술하고 여러 군데 뚫렸다라는 사실은 뭐 객관적인 예. 사실이지만 또 환자 수가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임상 치료의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라든지 치료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보가 태부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말로 임상 치료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유를 한다면 네. 그거는 정말로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WHO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다소 외교적인 레토릭이 좀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진짜 문제는 지금도 매일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리고 아직 우리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5만 정도의 중국인 한국 유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어려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시 주석하고 협조 이런 것을 좀 요청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것이 정말 지금 급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알고 중국인. 있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하면은요 우리나라는 섬이 돼요. 예를 들면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네. 지금 그러니까 일본 크루즈선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지금 환자가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일본도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중국이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동남아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좀 그런 정부의 고충도 좀 헤아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중국의 허베이성 말고도 다른 지구에서 지역에서 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지금 출입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모든 정책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타이밍을 몇 번 우리가 늦추는 바람에 이 확산 속도가 지금 빨라졌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 전염병으로 토착화될 가능성마저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통수권자가 네.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그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요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여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시 주석이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래서 중간 단계로 후베이성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효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어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춘절 그건 그러니까 이동 제한 했다가 풀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 전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 입국 제한 해봤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간단하게 보면 상황이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만을 상대로 입국 금지를 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그런 실효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다 좀 이렇게도 해석하는 예,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양국 지도자는 서로 지금 뭐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 양국에 도움이 되겠죠. 또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라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다기한 외교적인 이슈, 특히 북핵 이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번 어떤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통해서 북핵 대응에 대해서 한반도 어떤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좀 확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얘기인데 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입니다. 네. 뭐 북핵 위기도 북핵 위기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근원지는 중국이란 말이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그 이동이 가장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이게 모기를 잡는데 방문을 다 열어놓고 계속 모기를 잡는 것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다. 확률적으로 그런 미연의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처가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방이라든지 전염병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그런 그 확률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뭐